김선규 소장님과 함께하는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들이 또 한 차례 조금 흔들거림이 있다가요. 회복이 좀 되는 국면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매 배터리, 배터리의 판을 바꿀 배터리로 전고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국내에선 삼성 SDI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전고체 얘기를 많이 안 하네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게 지금 생각보다 이게 좀 진전이 많이 없고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실험 중인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2024년도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인 파일럿 생산 라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은 진행이 중인데 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이제 보면 여러 배터리 3사를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 배터리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지금 투여를 해가지고 특히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쪽을 좀 더 이제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배터리 업계를 보시게 되면은 그야말로 물 속에 있는 백조의 발같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네. 물 밑으로는 완전히 발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고체 얘기는 조금 뜸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기술력 같이 해서 완전히 밀려난 건 아니고 네. 뭐 여러 다른 현안 때문에 조금 묻혀 있다고 보이는군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업체들이 기술력에서 선두권을 개발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이 뒤따르는 그런 형국이라고요. 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가장 이 전고체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선은 토요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1331건이라고 지금 최근 자료에 나오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위가 파나소닉이고 그 다음에 이데미스 코산이라는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이런 일본 회사들이 거의 탑 6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K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삼성이 이제 SDI 4위를 하고 있고 LG화학이 6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뒤로 보시면 현대자동차와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9위, 10위 이런 식으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뒤처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서 한 5년, 2016년부터 20년까지 해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이 전고체 관련된 특허가 굉장히 괄목할 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양산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특허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후발에서 이제 특히 양산 단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강하게 뒷심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는 과연 꿈의 배터리인데 결국 이제 빨리 상용화가 돼야지 되겠군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선 지금 파일럿이 한 2024년으로 우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내후년. 그러니까 내후년 정도, 혹은 이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본격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양산을 하는 그런 팩토리들이 나올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서 보는 게 배터리 3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각종 전고체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용화 라인으로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이게 왜냐하면은 이 과충전 예방하고 그다음에 전고체 내구성 강화가 관건인데 과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지상 결정이라 그래가지고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제 이 결정들이 분해가 됐다가 다시금 이제 자랍니다. 이게 그러면 자라면서 보통 떨어뜨리는군요. 분리막을 뚫어버리는 거죠. 예. 분리막을 뚫으면은 얘가 이제 합선을 일으키고 이게 불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같은 경우도 이런 수지상 결정이 일어나더라도 이 뚫리지 않도록 한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전고체라야지만 이게 불이 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전고체 내구성하고 과충전 예방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양산을 할 때는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극체, 즉 양극재와 음극재,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분리극재, 여기에 대한 전곡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증착을 해가지고서 이것들이 서로 간섭을 하지 않게 만드냐 가장 큰 양산의 핵심이니까 이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결국은 양산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양산화만 되면 효율이나 안전성 면에서 기존의 배터리보다도 우월하다는 거죠. 많이 우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원래 리튬 에너지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지금 현재보다는 거의 한 10배 정도까지는 에너지 용량을 늘릴 수 있거든요, 밀도를.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만약 전고체로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배 정도로만 하더라도 배터리 크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아니면 같은 사이즈로 했을 때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더 먼 거리로 가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2차 전지 배터리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개발 단계니까요. 일본 업체들이 개발 단계에서 앞서가고 우리 업체들이 뒤를 쫓아가고 있는데, 근데 대만의 한 배터리 업체가 베트남에서 2차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를 2024년부터 생산한다. 네. 네, 베트남 얘기는 아까 대만 업체 얘기 안 하셨는데 이거는 네. 뭐 어디서 뚝딱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원래 네. 한 2016년 정도부터 이제 만들어서 갔던 업체인데 네. 프롤로지움은 원래 이제 대만 업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미국 자본이 좀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EV 첨단 소재하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와 같이 지분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또 여기에 들어가는 그 다른 그 전고체에 대한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고체에 관련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특허를 지금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그 빔페스트 그래가지고 베트남의 빔그룹에서 나오는 그 회사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하고 이 배터리 공급 MOU를 체결을 했죠. 그래서 프롤로지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500건 정도의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전고체 관련돼 가지고 크게 4종류의 배터리를 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전략을 지금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대만 업체가 베트남 자동차 업체와 한다고 해서 기술력이 좀 처지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나름 또 약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전고체 배터리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가 제일 개발 쪽에 열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네. 노력,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SDI 같은 경우는 이 엔솔이, LG 엔솔이나 아니면은 그 SK온에 비해서는 약간 그 북미 쪽으로는 약간 느리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스텔란티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거를 가장 크게 이제 주로 움직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고체 기술을 좀 더 상용화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되는 그런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SDI는 우선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일단 양산 체계를 제일 잘 잡는 걸 우선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독일 민스터 쪽의 지역의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헬르몰스 민스터 지부 이런 데랑 해서 독일 연구실하고 배터리 공동 연구센터를 지금 설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독일 3사 즉 유럽 쪽에 이 배터리 쪽을 좀 공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용량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확보하는 거에 앞으로 좀 더 주력을 할 것이고, 실제로 그 모든 투자의 핵심이 지금 이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 거기에 따라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잡느냐에 지금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꿈의 배터리로 알려져 있는 전고체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가 국내 연구개발진이 1분 만에 초고속 충전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를 개발했다. 와, 이거 획기적인데요. 성공만 한다면?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약간 번외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네. 이게 일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지금 개발한 건데 이게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예. 하버드하고 미국에 있는 여러 다른 그 대학교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루미늄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만들어서 네. 이걸로 저가인 알루미늄을 활용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 들어 있는 것들을 쓰면은 이 복합 전극을 활용해가지고 초고속 충전 능력을 지금 향상을 시켜서 앞으로 이거를 정말 1초 만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루미늄 자체가 지금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거를 상용하려고 그러면 최소 5년이고 ESS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 10년 이상 지금 소요가 되는 게 현재 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뉴스는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그 실험 단계. 네, 낮은 단계에, 그렇죠? 네, 좀 낮은 단계가 어떻게 보면 그 화제는 될 수 있지만은 네. 이게 정말 상용화되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낮다는 게 꼭 기술력이 낮다는 게 아니라 실험의 초기 단계라는 네. 상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야,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2차전지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한 그 전고체를 포함해서 여러 경쟁들이 있나 봐요. 지난번에 전고체 말씀하신 것도 뭐
나트륨도 있었고 그죠? 네. 굉장히 많죠. 지금 나트륨 네.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CATL도 같이 네. 가가지고서 현재 상용화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에너지 밀도가 가장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네. 가장 큰 이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은 배터리의 핵심은 가장 작은 크기로 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의 용량을 집어넣느냐, 즉 에너지 밀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전고체로 돌아오면 국내 기업들 현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글로벌하게 보면 그러면 이제 전고체 개발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업체들은 어디예요? 지금 일단 그 배터리 3사하고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 아까 말씀드렸던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업체들을 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 양극재하고 그 다음에 이 전고체 자체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혹은 여기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그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요타나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를 거의 상용화에 거의 가까운 상황에 왔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어떻게든 상용화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CATL이나 팍스콘 같은 이런 그 중국계 쪽은 현재 2024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어떻게든 양산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그 전체적인 그 성능으로 봤을 때는 플러듐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 2024년 목표를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와 파나소닉이 지금 현재 같이 개발을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번외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실리콘웍스라는 그 또 다른 미국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파일럿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전고체 생산 라인을 지금 시험으로 돌리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지금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뒤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전고체를 포함해서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성장성이 돋보이는 업종이긴 하나 최근에 LG엔솔이 또 뭐 일부라고는 했으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중국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뉴스도 최근에 한 1, 2주일간에 굉장히 있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일단 여기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빠지고 조정이 받아가지고선 투자자님들이 좀 많이 좀 손해를 보시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반등이 오시나 가장 그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지금 반등이 올라 그러면 조금 시간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제가 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LIT하고 BATT라는 ETF를 잠깐 보시게 되면 현재 네. 주가가 왼쪽이 LIT고 오른쪽이 BATT인데 지금 이제 뉴욕에 바닥을 상장돼 있는 네. ETF인가 보죠? 예, 둘 다 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네. 있는 건데 현재 자리를 보면 이제 조금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기에는 약간 좀 버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좀 더 빠지고 난 다음에 즉 전체적으로 왼쪽에 이제 LIT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요 관련된 기술주들에 관련된 거고 왼쪽에 오른쪽에 BATT는 그 양극재라든가 이런 원자재 관련된 그 ETF이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원자재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조정이 좀 더 오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반등을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주는 조금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가 기회인 것은 그것은 확실히 좀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신 건 이제 뉴욕에 상장된 대표 ETF인데요. 그쪽은 조정 꽤 받았는데요.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은 뭐 저 정도까지 조정받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최근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네. 조정이 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인 거죠. 네. 에너지머니 오늘은 전기차 2차 전지 가운데 전고체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했고요. 2차 전지에 관한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교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